법무부 장관님,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코멘트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예. 법무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 지난 11일 성남지원 재판부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 중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검사 직무대리 내지는 그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판사님의 해석과 저희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정승원 검사를 퇴정시킨 판사의 입장은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 정승원 검사는 서열이 높은 선임 검사로서 전반적으로 공판을 지휘했다며 직무대리 발령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사회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퇴정했고,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승원 검사는 이런 판사의 퇴정 명령에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검사들 전원이 퇴정하고 해당 시기에 재판이 무산됐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될 검사가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과 같이 하는 검사들과 집단으로 퇴정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장님, 해당 시기에 성남 지원의 판사의 결정과 조치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예전에 형사재판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공판검사가 전문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라서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와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공판검사가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지금 과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 해당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재판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검찰청법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 검사의 직무 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성남지청의 검사 간에 수사에 관해서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수사에 관해서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승원 검사는 이 성남지원의 재판, 즉 공판 검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검찰청법에는 없습니다. 검찰국무규칙 제4조에 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관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관의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청 내에서 교류를 얘기하고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직무대리는 기간을 연장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호를 초과할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법무부 장관님, 혹시 이거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예, 적절하게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인하셨습니까, 장관께서? 예, 하셨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장관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청의 그 기간이 1개월이 초과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들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들어보세요. 저희들 승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그 기간이 1개월 초과할 때에 관해서 승인하게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임명을 하고 개입을 해서 그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는 아까 법원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공판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거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재판에 다른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해당 재판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청을 아니면 지청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편법 출장 리스트를 보면 아주 우리 검찰청이 이 검찰청법과 규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대장동권, 위중교사권, 공직선거권, 성남FC권, 어떤 사람은 14회, 어떤 사람은 4회, 어떤 사람은 26회, 어떤 사람은 12회 이렇게 편법 출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규칙에 의해 시행한 그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이건 시정돼야 되고 이건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항에 대해서 편법 출장과 임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해당 재판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나 이런 규정의 취지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재판 사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와 과정이 정확한 법과 원칙, 그다음에 소송의 이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그 재판을 진행했던 과정의 신뢰성과 이후의 판결에 과연 그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전 다시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그 법률적인 목적에 맞게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이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 인력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또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정원이 25명인 공수처의 검사가 15명입니다. 결혼이 4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수처 기능 정상화를 또 염원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공수처가 좀 인력이 질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좀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좀 인력 유출이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좀 2기 공수처에서는 인력 유출을 막고 누출을 막고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수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는 사실 권력기관 1급 이상,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장차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 특히 기소독점으로 있는 검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저렇게 40% 결혼이 안 되게끔 사전에 인력을 요청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한번 봐주세요. 공수처 예산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검찰청의 예산은 1267억. 이건 제가 기재부에 수사 항목만 소팅했기 때문에 전체 항목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봤으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그리고 절대액은 어쩔 수 없고요. 증가율에서도 검찰은 느는데 공수처는 올해도 16.8%가 깎였어요. 저는 권력기관의 견제 균형의 원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기관과 공직자 간의 권력 남용을 막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공수처가 저런 예산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인력, 예산을 요청해서 그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예, 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재부 차관님, 네. 관련해서 삭감의 이유가 비슷합니다. 과거에 공수처가 2023년에 수사 관련이나 기타 예산을 불용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신생해서 지금 2, 3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공수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관련된 정보와 예산들은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건 정보 예산 아닙니까? 예, 수사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또 예산 저는 그 편성할 때 차관께서 보니까요.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저는 증액을 통한 실제 그 사업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